해고력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해고력이 없을 때는 직원들한테 자꾸 끌려다녀서 매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 때문에 그런 비슷한 수준의 직원을 자꾸 양성하는 그런 결과를 낳거든요. 그래서 채용보다 누구를 내보낼지 의사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상황에서 대표님들한테는 해고가 먼저고, 그 다음 새롭게 채용할 때는 제가 앞에 설명한 그 채용이 기준이 되는 거고,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 좋지 않은 사람을 거르게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도 보셔야 돼요. 매장에서 누굴 내보내야 되는지. 누가 빠져줘야 우리 매장이 잘 더 조화롭게 돌아갈 건지에 대해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운영 시스템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기준이에요, 기준. 나의 기준. 나의 결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자, 저는 시간 약속 불성실한 사람을 정말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3번 지각하면 무조건 내보냅니다. 처음부터 얘기하고 중간에도 이야기하고 수시로 얘기합니다. 지각한 분들은 어떤 사유서도 작성시키고요.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 조화롭게 일하지 못하는 사람, 혼자만 일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저는 일을 못한다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혼자 그렇게 날렵하게 하시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일을 더 잘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냥 사원에서 일 잘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일을 잘하게 이끌어주는 게 매니저, 점장의 역할이거든요. 혼자만 날렵해. 이거는 사실 그냥 일 잘하는 사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키울 수가 없고 내가 매장에 못 빠져나오게 만든 주 요인이에요. 자기만 일 잘해서. 나를 못 빠져나가게 만들잖아요. 자꾸. 다른 사람이 잘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불만이 잦은 사람. 이거는 대번 알 수가 있죠. 표정에서 이미 나오고 드러나잖아요. 행동과 시간이 예측되지 않는 사람. 좀 이렇게 불규칙하신 분들이 있어요. 출퇴근부터 불규칙해. 감정 기복도 불규칙해. 오늘은 기분 좋았다. 내일은 기분이 언짢아.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일관적이지 않아.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손님한테는 그냥 공손하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분 따라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내보내야 될 사람입니다. 저한테는요. 뒷담화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제가 말하는 거짓말은요, 저를 속이고 뭐 그런 거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매장에서 일어난 일을 나한테 고지고대로 얘기 안 하는 사람을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랑 뒷담화하는 사람은 좀 다른 유형이겠죠. 사장님 욕하는 건데 그게 진심으로 욕하는 사람이 있겠죠. 내 매장에 있는 정보를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조금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왜곡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게 계속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냥 사실대로만 얘기해주세요 얘기하거든요. 있었던 일로만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에게 불친절한 사람. 저는 네이버 영수증 리뷰 3번 받으면 4번 합니다. 그래서 이모님 2분 내보냈어요 지금까지. 야간에 1명, 주간에 1명. 친절하지 않은 분이 근무하시네요. 약간 이런 거가 나오면 저는 그날 이제 바로 단톡방에다가 이런 리뷰가 올라왔는데 혹시 어느 분이 그러셨죠? 라고 저는 제가 남겨놓거든요. 그래야 점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점장 오늘 일하면서 할 일도 많은데 마치 사람을 추궁하듯이 그걸 조사하듯이 점장한테 맡겨버리면 점장도 부담돼요. 점장이 편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역할을 해야죠. 사장의 역할은 물 흘러가듯 계속 잘 흘러가게 해주는 거. 그러면은 점장이나 매니저의 부담을 내려주는 역할을 자꾸 하셔야 돼요. 점장이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다 조사해와 뭐 해와 하시면 안 돼요. 자, 무언가 개선하고자 할 때 저항하는 사람은 당연히 저희 매장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근데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채용하면 이런 분의 성향은 좀 안 좋아합니다. 저는 이 기준을 직원들한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해주셔야 돼요. 기준이에요. 이런 직원들과 제가 무언가를 같이 만들어 나가야겠죠. 사람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상대에 따라서 자기를 바꿉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장님하고 일할 때는 그렇게 일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갖지 않은 사장님한테는 그냥 그렇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매장에 들어오는 어떤 직원이든 간에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보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게 싫은 사람은 나갔을 거고 여기서 있는 게 괜찮으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전 이게 전 세계 모든 회사의 직원들의 구성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아마존이라는 기업도, 구글이라는 기업도 이 정도 단칸방에서 직원 한두 명하고 시작했을 텐데 직원이 5명, 10명, 20명 늘어갈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방향성이나 뭐 원하는 게 싫었으면 나갔을 거고 좋았으면 있었을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닮고요. 사장이 욕을 달고 살면 직원들도 욕을 달고 살겠죠. 자, 결과적으로 사장인 내가 내보낸 사람은 그냥 나가는 거고 내보내지 않은 사람은 남아있는 거고 그럼 그런 남아있는 사람들끼리의 유형은 비슷한 거고요. 어차피 제가 내보냈다는 건 우리 유형이 아니니까 결이 아니니까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사람만 남아있는 거죠. 매장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사장인 나의 운영 정책이나 방향성이 싫은 사람은 또 나갔을 거고 그게 좋은 사람은 남아있을 거예요. 다만 나가더라도 그 사람이
금전적인 보상은 불만족인 상태로 나가겠죠. 딴 데 일해서 이럴 때는. 자, 제일 잘못된 의사결단은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미루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미루는 거. 미룬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어떤 대가로 치르게 되냐면요. 한 명을 내보내서 끝냈을 걸 3, 4명을 내보내서 끝내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물들거든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결이 맞지 않는 직원들이 있으면 서로 혼재된 채 일하면 직원들 간도 서로 스트레스고 일도 뭔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고 누가 진급을 시켜줘도 지시도 제대로 못 내리고 있고 우왕좌왕 상태가 되거든요. 해고력을 좀 키우셔야 되는데 직원이 그만두면 발생할 일들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요. 채용하기 쉽지 않은데 큰일 나는데 또 금방 나가는 인원들이 또 발생할 텐데 또 저 친구를 또 숙련시키려면 언제 가르치지 또 더 큰 일들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원하는 게 한 가지여야 돼요. 지금 내가 나와 결이 맞는 직원만 채우고 싶어가 우선순위면 잃어버려야 할 것들이 이만큼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 하면 지금처럼 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나는 나랑 비슷한 결을 맞는 직원 그리고 거기에 응당한 체계적인 매장을 만들고 싶지만 저 사람은 내보내고 싶지 않고 이게 복합적으로 뭔가 들어가 있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그냥 빙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아마 없을 확률이 높긴 해요. 왜냐하면 사장님들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사람을 싫어할 테니까요. 그래서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동조자를 모으고 썩은 사과처럼 이렇게 번져나가죠. 실제로 혼자 안 나가고 분명히 3, 4명이 같이 나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때는 3, 4명 다 나가야죠. 다 잘라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이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고는 좋은 행위예요.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도 되게 좋은 행동이에요. 왜 스트레스 받게 다니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 가면 인정 분명히 해주시는 데가 있다니까요? 다만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일 많이 못해도 착하기만 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 그 자리를 찾아가요. 그 자리를 찾아가. 친구도 끼리끼리 다 알아서 다 만나잖아요. 다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되도 않는 걱정을 상대방 걸 배려해준다는 이유로 해주지 마세요. 그럼 없어요. 그런 일 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내보내주시는 게 좋다.